학교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유튜버 표예림 씨가 성지곡 수원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표 씨는 숨지기 직전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고 2차, 3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의 가을은 다양한 축제로 가득합니다. 세계 최정상 스타들의 메가톤급 축제부터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축제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담배 80만여 갑을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내보다 7배 이상 담배 가격이 비싼 호주로 밀수출하려 했습니다. 부산 진성 주변 건축물의 최고 높이 규제가 51년 만에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반경 50m 이내는 7m, 이 구역은 10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학폭 피해자로 알려진 표예림 씨가 지난 10일 성지곡 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폭로해 학폭을 고발하는 드라마 더글로리와 내용이 겹쳐 현실판 더글로리의 주인공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며 죽음과 관련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지곡 수원지에 사람이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0일 오후 12시 57분쯤. 주변을 지나가던 신고자는 풍덩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는 손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쯤에 내려서 들어가는 것 같더니 잠수부가 누가 3시쯤 내려갔는데 그때도 못 보니까 하면서 이러더라고. 하지만 수심이 20m가량으로 깊고 물이 탁해 구조까지 3시간 넘게 걸렸고 오후 4시 20분경 물에 빠진 사람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댐 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학교 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표예림 씨였습니다. 유튜버 활동을 해왔던 고 표예림 씨는 투신 직전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표 씨는 스토킹 당하고 있다며 유튜버 A씨가 자신의 학폭 피해는 거짓말이고 꽃뱀이라고 모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란 영상을 올리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표 씨와 유튜버 A씨 사이 오간 고소장만 11건. 그러나 표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유튜버 A씨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표 씨의 죽음과 관련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학폭 피해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 스스로의 회복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2, 3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방법을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피해자 보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좀 부족하고 현재 형사사법 체계상 가해자 중심으로 그 법조문들이 구성되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보호라든지 지원은 잘 없거든요. 학교 폭력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특수 제작한 합판을 이용해 담배 80만여 갑을 숨겨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50대 A씨 등 일당 3명이 검거됐습니다. A씨 등은 담배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주로 담배를 미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담배 한 갑의 가격은 국내 3.33달러인데 반해 호주는 25.53달러로 7배 이상 비쌉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66억 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밀수입으로 지명수배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세관은 국제 공조를 통해 담배 밀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진성 주변 건축물의 최고 높이 규제가 51년 만에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진성 반경 50m 이내인 1구역은 7.5m, 2구역은 기존 8m에서 10m로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최고 높이 건축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산 진성은 지난 1972년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성 주변 주민들은 최고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동구청은 부산진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지역 발전과 부산진성 보존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 지역에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귀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귀농 기촌을 활성화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딜라이브 이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귀농 기촌의 인구는 각각 12,600여 명과 42만 1,100여 명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12.5%와 15% 감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와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고 귀농기촌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해 인구수가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귀농기촌 인구가 연달아 증가했다가 지난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는데 귀농기촌 인구의 감소 배경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귀농과 관련해선 소득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촌은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역시나 소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귀농은 소득 다음으로 농사가, 귀촌은 지역 인프라 부족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5년 전인데 아직도 어떤 것들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농사 단계별로 지원책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급 병원은 여기서 한 5km, 10km? 그 의원급들은 주말에는 일단 다 쉬니까 문을 여는 데 같고 약국도 마찬가지고 휴일이 가장 이제 힘들어요. 아플 때. 정책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까다로운 지원 자격과 도움되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사람을 유치하자는 구호는 많이 외쳐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행정구역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한 해를 나면 1억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뭐 집을 뭐 한 채를 준다든가 이런 아주 그런 파격적인 정책 우선적으로 농지나 살 집을 알아봐서 준다든가. 농림축산부는 지난 7월에서야 귀농귀촌 정보를 한데 모은 그린대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농지 관련해서 또 농지 정보가 있는 사이트, 뭐 매물 정보는 또 매물 정보, 일자리는 일자리 정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사이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부는 농촌 생활 경험을 가진 은퇴 연령층이 증가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귀농귀촌의 흐름은 견고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이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운대구 앞 하태경 국회의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하태경 국회의원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당의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지역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서울 출마를 결정했다며 서울에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이번 서울 출마가 젊은 정치 인재들이 당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3선을 지낸 해운대에서의 자신의 정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하 의원이 서울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의 의무 공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와 입주자 등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입주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을 전문기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이 관리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동만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공동주택 운영과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관리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병수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서병수 국회의원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서병수 의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산학연에 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비수도권 역대학의 대학 기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며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입어 지역 경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산의 가을은 달력이 빼곡할 정도로 축제가 가득합니다. 세계 최정상 스타들이 부산을 찾는 메가톤급 축제부터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축제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축제 일정과 주요 내용을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부산의 축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화 269편이 영화 팬들의 발길을 이끌었고 유명 배우, 감독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행사가 부산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화제는 13일 레드카펫 행사와 함께 올해의 배우상, 뉴커런트상 등 각종 시상을 진행하고 화려하게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는 지역별 축제가 다양합니다. 영도구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애환을 간직한 영도다리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립니다. 아미르공원과 영도대교 일원에서 각종 공연과 함께 경연대회가 펼쳐지고 피난 시절 모습을 재현한 거리에서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래구에서는 동래읍성 역사축제가 펼쳐집니다. 역사 고증을 통해 재현한 동래부사 행차 길놀이와 동래성 전투재현 뮤지컬, 동래 세가닥 줄다리기 등을 통해 조선시대 도호부로 불린 동래로의 과거 여행을 떠나볼 수 있습니다. 사상구 화명생태공원에서는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가 개막해 가을빛이 물든 자연의 풍경 속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부산역과 초량 차이나타운, 텍사스 거리 일원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동구 차이나타운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기장군 정관읍 자강천 일대에서는 생태하천 학습 문화축제가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한류축제를 추구하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21일과 22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북한 일부드 등에서 펼쳐집니다. 네로라 하는 아이돌과 가수들이 공연을 펼치며 부산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는 서구에서 부산 고등어 축제가 열려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고등어 어획 과정과 경매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고등어를 직접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마추픽추라 불리는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서는 골목 축제가 개막해 스탬프 투어와 거리 공연, 플리마켓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불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가을의 정취, 서정적인 음악과 함께 드라마틱한 불꽃이 연출되는 부산 불꽃축제는 11월 첫째 주 주말인 4일 부산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현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대령 이상 장교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2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70명, 해군 49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신청을 많이 한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62건, 국방기술품질원 24건, 육군발전협의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취업 심사가 까다롭고 재취업 기회가 적은 군인들이 퇴직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